안녕하세요. 작년에 방송을 별로 안 했었죠. 올해 연초, 지난주부터 사실 이제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방송을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주가 좀 늦었습니다. 한동안 방송을 안 했더니 어떤 식으로 방송을 전개해야 될지 사실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까지 뭐 제가 오랫동안 아침마다 시황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시황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황을 보는 것도 좋지만 대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 사야 되느냐, 뭐 이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사야 되는지는 뭐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점검해 놓고 추려보는 것도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직관적으로 어떤 종목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시황 폴더, 매매 폴더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시황 폴더는 뭐 그동안 방송은 안 했지만 시황 폴더를 통해서 시황을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올 작년 연말부터 특히 이제 12월 3일 계엄 사태 터진 이후에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들인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 뭐 시황 폴더를 통해서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악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시황 폴더를 통해서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은 결국은 지난해 가장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반도체죠. 올해 반도체가 연초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변동성이 큰 로봇 종목들, 그리고 시황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로봇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되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아직도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2차전지, 이 세 가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큰 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선주, 그리고 전력 설비 종목들, 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되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순으로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난 한 해 가장 부진했던 시장이죠. 지난해 모든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대만, 일본, 홍콩까지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시장은 연초 들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져야 될 만한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기업들도 그렇고 시장 환경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장의 절대적인 볼륨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외국인들 특히 해치 자금들의 그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국내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 시장이 크게 연동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하는 부분들. 지난해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의 주식 매도가 20조 이상 진행됐던 부분들, 물론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해당됩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뭐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대한 뭐 불신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가 시장의 가장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시장을 뭐 소위 국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세의 반전이 형성되고 시세가 생성되게 되면 결국은 다시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연초부터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올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 5.1%,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코스닥 지수 6.7% 올랐습니다. 근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에는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 태양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등등의 가스주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16%, 디스플레이, 오일, 특히 최근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필옵틱스 등등,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5% 정도 움직였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 AI, 생활 가전인데, AI 종목들은 좀 부진한 반면에 로봇주의 그 탁월한 어떤 성과를 인해서 14% 올랐고요. 조선주 뭐 작년부터 꾸준히 핫하게 이어지고 있는 조선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12% 올랐고요. 기계, 특히 이제 방산 종목들, LIG 네트워크스, 하나 에어로시스템 등등의 종목들이 움직여지면서 10% 정도 올랐고, 2차 전지 은근슬쩍 오른 적이 없는 것 같은 2차 전지도 현재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워낙 개별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음식료, 제약, 미디어, IT 서비스 이런 쪽이 좀 부진하다. 바이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바이오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네요. 그러면 에너지부터 한번 볼까요? 에너지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가? LS 에코에너지가 63%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사실 별로 관심들도 안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종목들이 은근슬쩍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좋아하는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 HD 현대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재룡전기, 일진전기,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등의 전선주들 비롯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반도체였죠. 예, 반도체는 16% 올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가벼운 종목들, 유니테스트 같은 게 가볍잖아요. 유니테스트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많이 올랐는데 65%, YC캠,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입니다. 64%. 그리고 굉장히 작죠. 펩트론 40%.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사실 뭐 재무적으로 따지자면 가장 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PSK 정도인데, PSK 대표적이죠. PSK 홀딩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매니폴드에도 자주 올려드렸던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미 뭐 레벨이 충분히 된 회사고, ST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HPSP랑 이제 특허 분쟁에 패소하면서 급락했다가 최근에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 보이는 기가비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가온칩스, 그리고 어디 갔나요? GST가 있습니다. 여기 GST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죠. 9% 정도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죠. 로봇은 최근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하이젠 RNN 같은 경우 이제 그 금속기 만드는 회사죠. 하이젠 RNN,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작년 연말 12월 30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로봇주의 움직임들을 가져온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저희 매매폴드에 작년 11월 달부터 올려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등등의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AI와 관련돼서 AI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매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 뭐 지난 거 설명 굳이 드려본들 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작년 11월 달에 올려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2만 원이 안 됐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매매폴드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고요. 33,500원까지 이제 가격을 변경을 해서 끌고 왔다가 33,50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19,000원대부터 2만원 초반대. 근데 이제 어제 더 많이 올랐었죠. 종가에 35,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급등세를 보였는데 로봇주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뭐 절대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끌고 가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지금 로보티즈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로보티즈가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SPG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매 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면 최근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매매 폴드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포맷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좀 쉽도록 이건 1월 14일 날 올려드리는 건데요. 84,400원일 때 올려드렸는데 매수 가격이 82,800원, 84,700원 1차고 추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85,900원이었고 지금 현재 매도 1 가격 11만 5천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12만 원대가 좀 벅찬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들도 있다.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다들 이제 2차 전지 소재하면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주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그나마 대주전자 재료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이게 빨간색이 시가총액이고요. 이 퍼플이 매출인데 매출 많이 급감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제가 작년 초부터 그런 말씀, 재작년인가 작년 초부터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된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별로 힘쓰지 못하는 건 매우 당연하겠죠. 그나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절대적인 어떤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볼륨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익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내용이 매출의 증가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에코프로랑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소재주를 본다면 대주전자 재료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슈어소프트가 있습니다. 며칠 안 됐죠. 이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 종목이 5,000원대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왔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아주 중요한 가격이고 슈팅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인데 금요일 6,060원으로 이제 끝났죠. 6,420원을 넘어서게 되면 6,950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매매 폴더를 통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벼운 종목인데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 이제 이건 또 쇼부터네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잘 낯선 종목이죠. 우리가 그동안 잘 관심 있게 안 봤던 물론 뭐 매매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가 이제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저도 뭐 잘 모르죠. 스포츠 메디신이라 그래서 관절, 인공관절, 인공인대 같은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회사다. 근데 주가가 그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슈팅 영역에 들어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오스테오닉이 어제 종가가 7,930원이니까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아무튼 이런 거 매매 폴더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꾸준히 말씀드렸던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제 화장품 업계 TSMC라고 하죠. 모든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좋아지는 쪽이 코스맥스 한국콜마인데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대비 주가도 너무 싼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은 저희가 만든 건데 이 매출액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분기 매출액, 연간 매출액인데 이거는 분기별로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 이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꾸준히 매출의 감소가 없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절대 매출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익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주가 시가총액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나중에는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넣을 텐데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거든요. 1조 9천억인데 매출은 2조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아까 봤던 대주전자재료 재무제표인데 매출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꾸준히. 이걸 에코프로랑 비교해 볼까요? 에코프로가 뭐 안 좋다가 아니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매출이 한때 6조 9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절감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다. 근데 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지금 좀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규모의 경제 이상을 가게 되면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이익률이 1%씩만 개선돼도 이익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으니까 매매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코스맥스. 이제 금요일 종가가 16만 7,500원. 그러니까 아직 매수 가격 17만 5천원에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도 가격은 바뀔 겁니다. 매도 가격은 그냥 단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매도 가격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시장 상황과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 가격은 매매폴드를 통해서 꾸준히 변경해 드리고 있다. 뭐 다들 매매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GST가 있습니다. GST. 예. 반도체 장비 쪽에 들어가는데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냉각이잖아요. 냉각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제 액침 냉각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GST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가격이 18,700원이거든요. 최근에 18,700원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금요일 종가가 18,390원, 18,390원이니까 18,700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머물면 머물수록 그 중요한 가격대에서 가격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뭐냐 하면 시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GST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 이 반도체가 좀 많긴 많은데, 예. 반도체에서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지금 요 포맷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스트 삼아서 만들었던 폴더인데요. 그때 당시 43,000원이었고, 51,000원, 이 51,000원 매도 가격, 1차 매도가, 요거는 L하고 매도가 51,000원인데,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51,000원 매도를 변경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장중에, 예, 51,000원 오는 날 주가가 59,000원까지 왔었죠. 예. 59,000원까지 왔다가 좀 밀리긴 밀렸는데요. 오히려 51,000원에 바로 안 온 게 다행이지 않을까. 그 다음 가격이 56,100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격을 정정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정정 가격이 56,100원이 2차 매도고, 근데 51,000원 패스를 한 상태고, 그 다음 56,100원 다음은 63,5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T, 가온칩스.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사실 매매폴드 올려드린 거라서 올려드리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기가비스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가비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기가비스 같은 경우 매출이 900억대 보이던 게 400억대로 절반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안 난 것만 해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이쪽 업황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기업 뭐 숫자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매매의 기회는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유리기판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굉장히 핫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SKC를 비롯해서 그다음 JNTC, YC캠, 필옵티스 등등의 이제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실리콘 웨이퍼 기판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유리기판으로 변경하는 그런 수순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 검사 장비니까요. 패키지 회로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인데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도 지금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삼성에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에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야 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하기 아주 좋다. 그리고 금요일 날 끝난 가격이 33,100원인데요. 33,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33,000원이 중요하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41,500원이고 4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은 6만 원대까지 아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오락가락 공방전을 좀 펼칠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세 종목을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황방송도 가끔 해드리고 싶은데 시황방송 별로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저희 시황폴드가 있으니까요. 시황폴드에 시장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해서 글로 풀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매폴드를 통해서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특히 매매 대상이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는 편이고 투자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매매되는 종목이다 이런 거는 뭐 적극적으로 올려드리죠. 특히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아무튼 매매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시황폴드 매매폴드 참고하셔서 활용하십시오. 다음 주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